방역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1919년 민족의 염원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1910년 한일 병합으로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온 나라를 울린 3.1운동 이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지도자, 초대 임시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준 이 나라,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키는 싸움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후손들에게 남겨준 과제, 통일의 과제를 우리가 속히 풀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요. 오늘 RBS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고유 민족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노래 들려드린 후에 날씨 예보 이어집니다.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고개를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와 항해도, 아침부터 한남, 오후부터 한북,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밤까지 전 지역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 가끔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평안도 5에서 10cm, 함경도 10에서 40cm, 많은 곳은 50cm 이상 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황해도, 평안도 10에서 40mm, 함경도 20에서 6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월요일 흐리고 화요일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화요일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월요일까지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흐리고 구름 많으며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부터 월요일까지 구름 많고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화요일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월요일까지 구름 많고 흐리며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5에서 3.5m 정도 되겠고 먼바다 2에서 4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흐리고 구름 많으며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11일은 빼앗긴 조국의 서름을 딛고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고 희생당했습니다. 피로 이룬 우리의 역사 앞에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승만은 국제 무대에서 조국의 독립을 호소한 대표적 외교 독립론자였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에 힘썼고 미국 내 교포사회를 조직해 대한인민국회를 이끌며 독립운동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비록 국내 무장투쟁과의 노선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화한 인물입니다. 1919년 4월 10일의 밤, 임시의 정원 첫 회의가 열리고 경기, 충청, 전라, 함경 등 각 도를 대표하는 29명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즉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세계사 속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를 선포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후 국내 한성정부와 통합하면서 이승만이 임시대통령,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선출됩니다. 정부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독립공채를 사며 마음을 보탰습니다. 수많은 채권이 발생됐지만 실제 상환된 건 겨우 일부였을 만큼 오직 독립이라는 희망 하나로 참여한 국민들의 헌신이 컸습니다. 그 후에도 임시정부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었지만 광복의 날까지 조국의 등불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의 정부였지만 국민에게는 끝까지 버틸 이유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헌신을 다시 떠올립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죠. 오늘은 그 중에 나라를 잃은 서름 앞에 글로써 저항하던 시인 윤동주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문인 중 한 분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는 삶을 살아갈수록 제게 더욱 절절하게 와닿고 많은 국민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전에도 들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 나라가 없는 서름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느꼈던 청년,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던 시인으로서 후쿠오카 감옥에서도 나의 고향, 내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은 명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난기 때 고향을 그리며 썼던 시, 별 해는 밤, 함께 듣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해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저는 이 시를 들을 때마다요, 이제는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내 고향을 언제 갈 수 있을까? 내 조국이 언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통일될 수 있을까를 간절히 바라는 북녘이 고향인 우리 국민들이 절절히 생각이 납니다. 저같이 한 곳에서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아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지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의 절절한 그 마음이 북녘의 동포 여러분과 여기 계신 탈북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시, 조국을 잃은 슬픔 앞에 윤동주의 시는 점점 고뇌를 나타내게 되지만 사실 어린 날의 윤동주는 참 맑은 영혼을 지닌 시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쓴 동시들을 보면은요, 자연을 묘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한 시를 소개합니다. 참새. 가을 지난 마당은 하얀 종이. 참새들이 글씨를 공부하지요. 짹짹 입으로 받아 읽으며 두 발로는 글씨를 연습하지요. 하루 종일 글씨를 공부하여도 짹자 한자밖에는 더 못 쓰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 부어서라도 나의 조국을 일으키고 싶었던 싸움 앞에 시로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저항시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시를 쓰는 일이라서 괴로웠던 마음을 담은 대표적인 시가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왕정제도 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고종은 정말 급이 다른 인간이었어요. 이 나라의 이러한 한탄스러울 정도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비양심적이고 부패한 관료 계층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는 거의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민중은 계속해서 비참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다. 왕만 썩은 게 아니라 관료들 역시도 다 같이 지금 정신 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렌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황제는 이 나라에서 끔찍한 해충이며 저주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로마의 네로 황제랑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시간을 축낸 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대한제국은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그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제 식민지 36년의 시간이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지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고종과 조선 왕실은 일본에 속해서 왕족과 공족의 지위를 노리면서 일본으로부터 연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사실 이 한일 합방이 일어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한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종보다 더 악한 상황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만큼 왕 하나가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의 백성들에게 드리워진 이 종의 몽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그 백성들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멍에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종은 나라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왕이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철저하게 외면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왕,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정말 대한제국 멸망의 원흉이었던 게 바로 고종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조선의 백성들에게 드리워졌던 종의 멍에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 그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린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선 백성들에게 쓰여졌던 종의 몽에 여러 가지 멍해가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왕정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 주권이라는 것이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없던 이 놀라운 국민 주권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온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조선과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봄을 마음껏 뽐내는 귀한 날인데 북녘의 날씨는 더 깨끗하겠죠? 여기저기 하얀, 분홍, 노란 꽃들이 만개해 있네요. 함께 보는 우리의 봄이 속히 오길 바라면서요. RBS는 계속 달려갑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거